백만장자가 장애인 직원을 해고하지만 둘 다의 인생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서울의 번화가 화려한 넌사인이 밤하늘을 수놓는 강남구의 한 고층 빌딩 50층에 위치한 천지그룹 회장실에서 강현우 42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서울의 밤처럼 깊고 어두웠다. 들어오세요. 강현우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고 한소율 35이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며 걸어왔다. 한소율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앉으세요, 한비서. 강현우가 말했다. 한소율은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강현우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한비서, 당신과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지난 2개월 동안 당신의 업무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봤습니다. 강현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안타깝게도 우리 회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군요. 한소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강현우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결정은 이미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고용 계약은 종료됩니다. 한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는 이 일자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강현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비즈니스에 감정을 섞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사정은 회사와 무관합니다. 한소율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에서 퇴직 절차를 안내할 겁니다. 이제 가보세요. 강현우가 말했다. 한소율은 천천히 일어나 절뚝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젠가는 당신도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강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소율이 떠나고 문이 닫히자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현우는 평소와 같이 6시에 일어났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엄격한 루틴에 따라 진행되었다. 운동, 샤워, 간단한 아침 식사 후 그는 집을 나섰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현우는 전날 밤 한소율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걸렸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야. 그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회사에 도착한 강현우는 바로 회의실로 향했다. 오늘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있는 날이었다. 그는 완벽한 준비 상태로 회의에 임했고 몇 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대규모 투자 계약을 성사시켰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강현우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세요. 그날 저녁, 강현우는 혼자 회장실에 남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피로를 느꼈지만 일을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그의 왼쪽 팔에 저림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점 그 느낌이 심해졌다. 이상하네? 그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강현우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책상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뭐지? 그의 말이 어눌해졌다. 강현우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필사적으로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전화기에 닿지 못했다. 서서히 그의 눈이 감겼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그의 머릿속에 한소율의 마지막 말이 울렸다. 언젠가는 당신도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강현우의 세계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2장, 깨어난 감성. 강현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낯선 천장이 보였다.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인 기계음이 그의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회장님,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현우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간호사가 물을 건네주었고
그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무슨 일이? 그가 힘겹게 물었다. 뇌졸중이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현우의 눈이 커졌다. 뇌졸중.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을 울렸다. 언제나 건강에 자신 있었던 그였기에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며칠 후 강현우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그의 병실에는 화려한 꽃다발과 선물들이 가득했지만 정작 그의 옆을 지키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간호사들과 의사들만이 그를 돌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강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성공을 위해 그가 포기한 것들, 그가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그가 놓친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윤서아라고 적혀 있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윤서아가 말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을 받아 먹으면서 그는 윤서아를 자세히 보았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가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저기, 윤 간호사님. 강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나요? 윤서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글쎄요, 지금은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환자로 보이세요. 강현우는 그녀의 대답에 작게 웃었다. 맞아요. 지금의 저는 그저 평범한 환자일 뿐이죠. 윤서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삶에 이런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멈춰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강현우는 윤서아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멈춰 서서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날 밤 강현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났다. 순수하고 꿈 많던 그 시절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강현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병실을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와도 인사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따뜻한 미소가 깃들기 시작했다. 퇴원날이 다가오자 강현우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대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에서의 경험들이 그리워질 것 같았다. 퇴원 당일 윤서아가 그의 병실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회장님,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이번 경험을 잊지 마세요.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윤 간호사님.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윤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회장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강현우가 병원을 나서는 순간 그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강현우는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것들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 친구, 그리고 인생의 소소한 기쁨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고 싶어졌다. 며칠 후 강현우는 회사로 복귀했다. 직원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강현우는 이를 눈치채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전에 차갑고 냉정했던 강현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강현우는 자신의 비서에게 특별한 요청을 했다. 김 비서 2개월 전에 퇴사한 한소율 씨의 연락처를 알아봐 주세요. 김 비서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소율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다음 날 김 비서가 한소율의 연락처를 가져왔다. 강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한소율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한씨. 저 강현우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 네, 맞습니다. 한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한소율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강현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다. 한소율이 카페에 들어섰을 때 강현우는 그녀가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앉으세요, 한씨. 강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한소율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다. 한씨,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한소율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강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소율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씨,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한소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사실 저는 지금 작은 수공예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뜨개질 작품들을 만들어 팔고 있죠. 강현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거 참 좋은데요? 제가 한번 가게에 가봐도 될까요? 한소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날 오후 강현우는 한소율의 안내를 받아 동대문의 작은 시장 안에 있는 그녀의 가게를 방문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는 다양한 뜨개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강현우가 진심으로 감탄했다. 한소율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작품들이에요. 강현우는 가게를 둘러보며 여러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그때 그의 눈에 특별한 작품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아름다운 무지개 색 스카프였다. 이 스카프, 정말 특별해 보이네요. 한소율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스카프는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에요. 힘들 때마다 이 스카프를 만들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강현우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한씨, 제안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한소율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우리 회사 쇼핑몰에 당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한소율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왜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강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당신의 재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한소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강현우와 한소율은 함께 그녀의 브랜드를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강현우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케팅과 운영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한소율의 뜨개질 작품들은 빠르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무지개 스카프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몇 개월이 지나자 한소율의 브랜드는 크게 성장했고 그녀는 더 큰 매장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강현우는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느 날 강현우는 한소율의 새 매장 오픈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장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고 한소율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현우는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다가 실수로 진열대에 부딪혔다. 그 순간 그의 바지가 찢어지면서 오른쪽 다리의 흉터가 드러났다. 아, 죄송합니다. 그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때 한소율이 다가와 그의 상태를 확인하려다 우연히 그의 흉터를 보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그 흉터. 한소율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이 흉터요. 어렸을 때 사고로 생긴 건데. 한소율은 천천히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다리에도 강현우의 것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저도 같은 흉터가 있어요. 한소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현우의 눈이 커졌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린 시절의 병원,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찾는 부모님의 목소리. 혹시 당신... 강현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소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어렸을 때 입양됐어요. 친부모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죠. 강현우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내게 여동생이 있었어. 하지만 출생 직후 우리는 헤어졌고 부모님은 그 아이를 찾지 못하셨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고 시간이 멈춘 듯했다. 우리 DNA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소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래야겠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서 놓친 시간들을 아쉬워하면서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에 감사했다.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두 분의 DNA가 일치합니다. 형제자매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현우와 한소율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드디어 찾은 것이다. 제3장 새로운 시작.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강현우와 한소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강현우는 한소율에게 그들의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한소율은 자신의 입양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율아, 어느 날 강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부모님의 묘소에 함께 가보는 게 어떨까? 한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오빠, 가고 싶어요. 그들은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묘 앞에 서서 그들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빠, 강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소율이를 찾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한소율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다. 엄마, 아빠, 저예요, 소율이에요. 이제야 찾아왔네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강현우와 한소율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고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강현우는 회사에서의 태도도 크게 바꾸었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시작했고 회사의 방향을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의 변화는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한소율의 뜨개질 브랜드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었고 한소율은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몇 개월 후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다. 강현우는 한소율과 그녀의 입양 가족 그리고 회사에 가까운 동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집 안은 따뜻한 촛불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 찼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벽난로 옆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다. 모두가 모였을 때 강현우가 조용히 일어났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모실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내 동생 소율이와 그녀의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날이네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소율이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일어나 강현우 옆으로 다가갔다. 오빠, 그녀가 말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강현우는 소율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소율아. 우리는 이제 함께야.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갈 거야. 그는 다시 모두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고 모든 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강현우와 한소율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소율아, 강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 정말 운명인 것 같아. 한소율이 미소 지었다. 네, 오빠. 우리의 인연은 마치 실처럼 끊어질 듯 이어져 왔네요. 그 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거예요.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의 인연은 운명의 실이었던 거야. 이제 우리는 그 실로 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촛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찾아 헤매던 행복과 평화를 마침내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운명은 그들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만들었고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이해,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에필로그 5년 후 강남의 한 복합문화공간, 실스, 꿈을 짜다라는 이름의 대형 매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이 브랜드의 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면 다양한 뜨개질 작품들과 함께 장애인들이 만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의 대형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이 브랜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매장 중앙에 마련된 무대 위로 한소율이 올라섰다. 그녀의 옆에는 강현우가 서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소율이 말했다. 5년 전 저는 단순히 뜨개질 작품을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강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제 오빠인 강현우 씨와 함께 우리는 실시, 꿈을 짜다를 시작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단순한 패션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현우가 마이크를 받아 이어 말했다. 우리 브랜드는 지난 5년 동안 500명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한소율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의 온기 프로젝트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 용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구매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는 이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강현우와 한소율은 매장 뒤편의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는 그들의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엄마, 아빠, 강현우가 작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소율이 오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이런 일을 하게 된 것도 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준 것처럼요. 강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율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짜여졌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실로 다른 사람들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징이 펼쳐져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속에서 강현우와 한소율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망했다. 그들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실은 그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실로 더 아름다운 미래를 짜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